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정치와 성적 지향, 이념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혐오와 차별의 표현을 만들어가면서 대립하고 충돌하는 일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영역에까지 혐오 그리고 증오가 번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혐오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사회에 이제 이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그냥 이제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문제가 아주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 언제부터 이런 혐오라는 말이 일상화가 됐을까요? 네, 혐오란 말이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혐오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할 정도니까요. 네네.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분노와 불안하다는 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혐오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인데요. 여성을 상대로 주로 온라인상에서 등장했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김치녀, 된장녀 등 뭐 이런 여성 전체를 비하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혐오에 치우쳐 있던 혐오 표현이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이를 남성 혐오까지 번지게 됩니다.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혐오가 오프라인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유족 단식 시위 현장 앞에서 피자, 햄버거 먹으면서 폭식 시위를 한 것이 우리 기억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혐오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들, 장애인, 그 이슬람, 그 난민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이제는 아까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종교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라 이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혐오 문화에 대한 사회에서 우리 혐오 문화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난민 문제 해주셨는데 제주도 난민 문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혹시 이 문제도 혐오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종의 혐오와 또 연관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동 외국인,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온하게 여기고 추방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이고 혐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과 혐오는 이번 예멘 난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혼 이주자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여전히 차별과 배제되고 또 기피와 혐오의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외된 장애인이나 그 여성들, 그 성소수자들, 그 탈북 주민들 같은 주로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혐오와 차별이 아직까지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혐오와 증오만으로서 이 우리 혐오의 위험 수위에 있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도 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혐오가 이 혐오 현상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점점 확산되는 좀 분위기여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종교 영역으로까지 확산이 됐다. 또 이제 단적인 예로 가톨릭과 정교회에서 예수의 몸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성체를 훼손하는 사진 그리고 글 이게 인터넷에 얼마 전에 올라와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금 이슈로 부상했는데요. 남성 혐오 사이트라는 워마드에서요. 예수상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예수상과 평원의 성체 추정 물체를 차례로 태우는 사진과 글이 게시되면서 천주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체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낙서를 한 뒤 직접 불태우는 사진까지 이렇게 올린 이 네티즌은 천주교는 지금도 이제 여자는 사제가 될 수도 없고 낙태죄 폐지 반대에 절대적으로 가톨릭이 앞장선다면서 여성 인권 정책마다 반발하는 천주교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일단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들은 다 꺼져라는 그렇게 원석적인 말로 비난을 했는데요. 이 성체라는 건 천주교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것이라서 종교 영역 아니면 더 해외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천주교는 또 성모 마리아를 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여성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가톨릭은 어떤 입장인가요? 굉장히 일단 충격적이고요. 한국 천주교 교주에도 이 종교
이제 혐오 행위이자 이것은 어떤 신성 그리고 가톨릭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종교인들에게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었다면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체 훼손 논란은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올라가서 사회적 이슈를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글쎄요, 이 일을 또 들여다보니까 입장을 한번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혹시 타 종교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혹시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타종교 혐오 표현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례가 종종 사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해불 사건이고요. 절에 들어가서 땅 밟기와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 이런 일종의 행위가 타종교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혐오 표현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것이 이슬람 포비아에 이제 기승되면서 그 이슬람에 대한 극심한 혐오와 증오 표현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20%에서 30%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종교 간의 증오와 분쟁, 그러니까 종교 간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틀린 것, 나쁜 것이라고 이분적으로만 평가하기를 해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종교에 대한 폄훼나 혐오는 결국 우리 종교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기독교인부터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격적인 선교 방식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종교계에서도 이 지금 혐오 현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교회협도 성명을 발표했지만요. 종교계가 최근 제주 난민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신교와 천주교, 온불교 등 4개 종단 이주인권협의회에서 근거 없는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모든 목소리에 아니오라고 외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넘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난민 혐오가 확산되는 요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힌 백영모 선교사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백선교사 측이 제기한 이제 석방 청원이요.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백선교사는 11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또 낯선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습니다. 이감되기 직전 백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에서 면회를 갔는데요. 백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옥중 육성 잠시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필리핀에 있는 백영모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 당하면서 이렇게 교회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다는 말씀 듣고 힘을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일 해결될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몸 되었을 때 가서 제가 여기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백선교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선교사는 이제 정식 재판을 이제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판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대책위는 이제 유명한 이제 필리핀 로펌을 선임해서 백성교의 석방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우선 재판에 앞서 다시 한번 재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재심의 결과는 이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더 큰 기도와 성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서 어긋난다면 사회 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혐오 발언과 행위가 난무한다면 결국 건강한 우리 공동체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백영모 선교사님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수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